씨가 노래 한번 시켜봐라. 예. 처음 인사하는 장면을 초촬영한 거였어요. 땀이 진짜 비우도 봤어요. 디테일하게 보셨어요. 사랑할 것 같아요. 둘 다 타시네요. 네. 관객 수가 한 120만 정도? 정말요? 근데 왜 이래 이거? 여기 세상에서 둘도 없이 착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영구 딸 이예승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딸도 있죠. 아버지와 딸에 대한 멜로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각설탕 챔프 네. 말과 함께 영화를 찍으셨는데 예. 동물 없이 영화 찍으시니까 좀 편하셨습니까? 말 전문 감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처럼 다루더라고요. 7번 방이야 7번 마구간의 선물. 점심 때 빵 먹지 말고 꼭 밥 사 먹어. 알았지? 예승이도 밥 먹어야 돼, 밥. 감독님에게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유승용 씨를 그 캐릭터로 스카우트 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유승용 씨의 기존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아버지의 역할과는 사실 좀 상극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고 예, 이렇게 눈을 잘 보게 돼요. 동물들 눈을요. 그 예전에 열혈남아라는 영화를 보고서 네. 눈이 너무 강아지 눈인 거예요. 너무 순수해 보이고 그리고 나서 활을 봤는데 와 활에서는 더한 거예요. 그 느낌이. 제가 연기가 많이 부족했었나? 아니 그거는 아니다. 나름 악역들이었는데 그걸 보고 강아지 눈을. 아니 그래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눈을 그 저희 용구 쪽으로 이렇게 담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프로포즈 한 거예요. 네, 승용 씨한테. 사실 우리는 유승용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런 지적장애인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할 때 사실 자칫 잘못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테크닉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배우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잘 때마다 큰 바이토를 그냥 안고 자는 느낌. 첫 리딩 때 제가 준비가 안 되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전체를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배우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땀이 진짜 비우도 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류의 그 연기들 있잖아요. 아니다, 그랬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막 너무 발가벗은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감독님이랑 이제 연출부가 찾은 롤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다 싶더라고요. 활자를 글라인드하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 감사해요. 이렇게 좀 굴리는 이런 것들을 롤 모델한테 많이 따왔고 또 문장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는 약간 더듬으면서 늦게 시작해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말이 점점 빨라진대요. 혹은 한 문장을 끝날 때 입을 좀 뒤늦게 담은다거나 아니면 벌리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톤들 같은 건데 정확히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어요. 사랑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 벽에 붙어있는 사진만 보고. 과. 과는 기억. 기억. 아, 영구도 알아요. 기억 안 나, 기억. 기억 안 나는 거야, 지금.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건 사실 배우 보는 재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종의 앙상블에서 나오는 에너지 같은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의 특징 같은 것을 끄집어내서 영화 속에서 코믹하게 쓰기도 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장면에서 태어날 때 머리가 커서 어머니가 고생하셨다 하면 재앙절개. 엄마 봤어요. 내 머리 커서. 바로 뒤에 오달수 씨의 머리 비클로즈업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라든지 방장인 오달수 씨가 이렇게 뭐 글 읽는 장면에서 디렉션을 특별한 디렉션을 안 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라고 하고 판을 깔아드렸었을 때 전혀 색다른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장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재밌는 가지로 막 이렇게 얹어지는 거죠. 왜 버벅거리는데? 사실 이번 연기 속에서도 애드립도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를 편집하면서 듣고서 완전히 혼자 박장대소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현장에서도 전혀 몰랐었고 화장실에서 이제 전화 받고 뭐 이런 씬에서 이름을 어떻게 하지 이름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름. 그럴 때 뒤에서 승용 씨가 이용구 이런 식으로 뒤에서
네 이름 독자랑 야야야야 네 이름 독자랑 그거는 아무도 못 들었었어요. 와 저는 그거 듣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리딩할 때는 모르는 것. 예를 들면 여기 학교 아니에요. 감옥 나쁜 사람들. 이 현장에서 그 얼굴들 보니까 아 나쁜 사람들. 맞죠. 이거 뭐가? 예? 맛있어? 아주 맛있어 죽겠어 그냥? 맛있어요. 후반부 얘기는 아무래도 조금 얘기를 좀 드리긴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과한 표현을 쓰면 캐릭터를 좀 학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을 모함을 하고 코너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 인물을 자꾸 코너로 몰아놓고 또 찌르고 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후반부의 전개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캐릭터를 학대해서 얻어내는 감동과 눈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었던 거는 사회성이었었죠. 지금 비일비재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 용구가 더 아파짐으로써 사람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끌어내기 위한 방식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극 중에서 12월 23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려 3가지가 겹쳐요. 결말에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겹치고 초반에 나오는 모의 재판일이 12월 23일이고 또 그것이 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고 또 극 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화를 하죠. 그 장면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용구에 대해서 정진영 씨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음이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넣은 사건인데 그 사건 자체가 극 중에서 굉장히 튀고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뒤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로지 기능만 있지 전체의 드림에서 굉장히 이렇게 돌출한 사건들이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박상민 씨를 만났는데요. 그 앞부분을 잘라내신 것에 대해서 좀 뭐가 또 더 있었군요. 더 있었는데 그 커팅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꼭 좀 여쭤봐달라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받고 왔습니다. 저 박상면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 박상면 씨가 맡았었던 그 캐릭터가 사실은 그나마 그 교도소 안에서의 악역의 역할을 좀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좀 커팅이 되면서 좀 기능적으로만 사실은 좀 작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지막에서 꼭 다시 한번 유승용 씨가 연구하는 용구가 돌아와야만 했는지 이거는 시나리오 때부터 감독님이랑 저는 고민했었던 편집 때까지 촬영 현장에서도 저는 안 나가겠다. 6살짜리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아빠가 아이가 불렀었을 때는 분명히 돌아온다 이건 100%다. 제가 연출적으로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보다는 관객분들이 느꼈었을 때의 감정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그 장면으로 사실은 편집이 돼서 지금 이제 개봉이 된 거죠. 6살을 지나간 지가 한참 돼서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7번 방의 선물 그 감독님이 이왕영 감독님 그리고 배우 유승용 씨와 함께 즐거운 수다 나눠봤습니다. 이 영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500만만 얻죠. 저는 한 120만 정도. 정말요? 첫 주에. 이렇게 즐겁게 수다를 떨고 나서 이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별점을 준 적이 없어요. 별점은 오직 이분이 준다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렇게 배신을 하는. 자, 영화 7번 방의 선물 별점과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2개 반. 네. 캐릭터 확대로 얻어낸 눈물의 의미는 뭘까? 용구가 돌아서지만 않았더라도 반 개는 더 받지 않았어요. 네.